안녕하세요. 소양수제화분 인사드립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봄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확실히 올겨울은 빨리 지나갔네요. 이제 봄 소식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장미 코사집은 제가 커다란 아이 만들었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바탕 그 화분이 화산석으로 제가 돌무늬를 찍었고요. 약간 돌 느낌 나도록 채색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장미 꽃송이도 굉장히 많이 얹었고요. 나비도 한 마리 훨훨 날아다니고 있어요. 느낌이 굉장히 좋지요. 요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기본 틀을 만드는 건 아시죠? 보통 제가 밑에를 1cm 두께로 해서 큰 기물은 그 정도에서 제가 넓게 판으로 밀어 주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흙벽을 세워서 양쪽 둘레를 돌려가면서 흙벽을 세워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물구멍도 내어주고, 자, 이거는 큰 기물을 올릴 거라서 밑부분을 미리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코일링을 해서 높이 올릴 거라서 너무 높아지면 좀 안에다가 넣기가 손 넣기가 불편하거든요. 자, 흙가래를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줍니다. 흙가래는 그냥 일반 핀칭 기법으로 해서는 형태를 잡아주는 게 빠른데, 대신에 큰 기물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런 코일링 기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흙가래를 계속 쌓아서 내가 원하는 크기나 높이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코일링 하는 작업, 흙 미는 이 흙가래 작업이 조금 번거롭긴 한데, 이렇게 하면 충분히 높게 쌓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큰 기물 만드실 때는 이렇게 흙가래를 쌓아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물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300톤인데요. 흙 자체가 조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에 작업하면서 양손으로 이렇게 꼭 조여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흙이 축 처지거나 막 늘어져서 마냥 늘어져서 높이 올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한 템포 쉬면서 말려주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그리고 이게 영상 편집이요 했어요. 자, 이제 코일링을 또 올려 볼게요. 이거는 제가 큰 기물을 할 건데요. 코일링을 흙가래를 제가 더 붙여 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중간에 말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밑단을 조금 말려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손으로 조여 주었고, 그 다음에 흙벽을 올려준 다음에 조금 말려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흙벽에 이 두께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두께를 맞춰주는 역할, 손으로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이렇게 흙벽의 두께를 맞춰주고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 동안 흙벽의 두께가 최대한 일정하게 올라가도록 계속해서 주물러 줍니다. 그리고 흙가래를 또 붙여주죠. 흙가래를 붙여줄 때는 위아래 잘 붙여주시고요. 붙여주는 그 사이사이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꼭꼭 눌러서 붙여주시고요. 계속 한 손은 안쪽에 넣고 한 손은 바깥에 넣고 해서 계속 치대고 문질러줘서 최대한 산소를 빼어줍니다. 그리고 두께를 맞춰서 다시 흙벽의 높이를 높여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반복돼서 작업을 해서 위에까지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근데 요게 보시다시피 요게 손작업이라서 이 손으로 하는 수제 화분은 손자국이 많이 나요. 최대한 손을 여러 번 조여주고 다듬어주고 문대주고 하면서 손자국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이제 화산석을 찍어줄 거기 때문에 크게 무늬에 깔끔하게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림을 넣으실 거면 나무 주걱으로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치대서 올려서 이 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이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흙벽의 두께를 맞춰서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자, 요게 지금 대품 화분보다 조금 크게 제가 욕심을 내서 특대 사이즈로 해서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흙이 계속 밑으로 주저앉아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랑말랑한 흙은 계속 주저앉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편집을 해서 사이사이에 지금 말리는 장면은 없는데요. 이 흙을 말려주질 않으면 밑부분이 서질 못하기 때문에 계속 축축 처져서 밑부분이 막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흙이 화분이 모양이 많이 틀어지고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꼭꼭 양손으로 눌러서 외벽을 눌러서 꼭꼭 이렇게 조여주는 역할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말려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뭐 시간이 없다 하시면 드라이기로 해서, 근데 이게 말려주는 작업은 안에까지 바짝 말리는 작업이 아니라 겉의 형태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말려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주걱으로 해서 제가 올려서 이렇게 위아래를 잘 붙여주고 편편하게 펴주는 역할을 해주었고요. 물스펀지질로 사이사이 계속해서 스펀지질로 다듬어 줍니다. 스펀지를 물에 묻혀서 꼭 짜낸 다음에 물기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자, 표면이 울퉁불퉁하죠? 괜찮아요. 요번에 제가 화산석으로 찍어줄 거라서요. 일부러 많이 깔끔하게 다듬지 않았어요. 요거는 지금 보통 화분에 장식하는 화산석들이에요. 용암석인데 그걸로 해서 요번에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약간 자연스러운 돌 느낌이 나도록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찍어줄 때 한쪽 손을 안쪽에 대어주고 바깥에서 이렇게 눌러서 꼭꼭 눌러서 이렇게 찍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형태가 또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눌러주는 상태에서 형태가 많이 틀어지거나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손은 안쪽에다 넣고 이렇게 한 손은 밖에다 넣고 찍어줍니다. 네, 아래쪽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많지 않아서 지금 그냥 하듯이 그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은 안쪽에다가 꼭 손을 대고 찍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끝이 갈라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돌 무늬대로 자연스럽게 찍어 줍니다. 굳이 이런 거 아니어도요, 쌀이빗자루 옛날에 쌀이빗자루 같은 거 있어요. 쌀이빗 그런 걸로 해서 찍어줘도 굉장히 느낌이 예쁘고요. 뭐 일반적으로 솔 같은 거, 운동화 빠는 솔이라던가 아니면 철로 된 요즘 그런 솔 있거든요. 그런 솔로 찍어 주셔도 느낌이 또 달라요.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에 찍어봤던 그 집단 있어요. 집단을 볏짚을 가지고 제가 묶어서 그런 볏짚으로 찍어도 봤어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참 자연스럽고 예뻐서 제가 보통 야생화분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느낌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입체적이면서도 약간 뭔가가 조금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다듬어 줍니다. 조여주고 다듬어 주고 눌러주고, 형태가 내려앉지 않도록, 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화분, 이런 화분들은 형태를 다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번에는 말려 주셔야 돼요. 이거를 뒤집어서 다리 굽을 달아 줄 건데 이 형태를 그냥 뒤집으면 무너져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말려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일단 드라이기로 말리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만져보고 있죠. 절대 뜨거운 바람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사이사이가 터져서 기물이 터져버릴 수 있고 불에 구웠을 때도 터지거든요. 그래서 자연 바람으로 해서 최대한 말려주고요. 바짝 말리는 게 아니고 기물이 형태만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만 말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마르면 뒤집어서 그때 다리를 달아줄 거예요. 굽을 달아줄 건데
코일링 기법으로 해서 흙가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높이대로 굽을 달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서 화분을 뒤집었을 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윗부분하고 옆부분, 안쪽 부분이 잘 말려주셔야 돼요. 약간 형태가 유지될 정도로요. 왜냐하면 뒤집어서 굽을 달 때 제대로 너무 안 말랐으면 가운데 그 바람구멍 있는 부분이 쑥 쳐져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또 바람구멍 있는 부분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밑판도 살짝 말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외벽도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 단단하게 말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말려주셔야 나중에 꽃을 달을 때도 축축 처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꽃을 많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화분 벽이 외벽이 축축 처지면 그냥 꽃 무게를 못 견디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잘 말려 주시고요. 자, 이번에 굽을 달아 볼게요. 스크래치를 내서 여기다가 흙물을 같은 300도 흙물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코일링 흙가래 한 단을 이렇게 해서 붙여 줄게요. 꼭꼭 눌러서 위와 아래를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꼭꼭 잘 눌러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안쪽하고 바깥쪽이 이어지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코일링 얇게 해서 흙을 더 덧대서 요 라인을 막아줍니다. 바깥쪽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꼭꼭 눌러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꼭꼭 눌러주시고요. 물 스펀지질을 해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코일링을 저는 조금 더 높여 볼게요. 다리가 너무 낮으면 또 바람이 통풍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꽃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더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 부분 이렇게 해서 흙가래를 위아래 눌러줘서 꼭꼭 눌러줘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양손으로 조여주면서 산소를 잘 빼주고요. 흙 두께를, 벽의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편편하게 다시 펴주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라인을 깔끔하게 칼로 도려낸 다음에 물스펀지질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물스펀지질로 해서 마무리되고 밑에 칼로 잘라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람구멍을 내줄 거예요. 옆에 저는 바람구멍을 중요시해서 바람구멍하고 물구멍은 크게 내거든요. 줄칼로 해서 옆에 부분을 터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오려내서 바람구멍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물스펀지질로 해서 마지막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밑에 어느 정도 화분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화산석으로 찍어 주었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도 자연스럽게 똑같이 찍어 줄게요. 자, 다리 부분이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화산석으로 한 손은 안쪽에 대고 한 손은 바깥으로 해서 화산석을 꼭꼭 눌러서 찍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리 부분도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화분을 뒤집을 건데 뒤집기 전에 말려주셔야 돼요. 이 위에 부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걸 지탱하려면 밑에 다리 부분이 꾸덕꾸덕하게 어느 정도 말라줘야 위에 무게를 견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마르지 않고 그냥 올리시면, 뒤집으시면 바로 주저앉아 버려요. 무게를 못 견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다 하게 되면 꽃을 붙일 건데 꽃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 부분은 조금 더 꾸덕꾸덕하게 말려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화산석으로 해서 무늬를 다시 위하고 아래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찍어 주겠습니다. 말리실 때 절대 뜨거운 바람 안 돼요. 자연바람.
자, 이렇게 바람구멍이 있는데 찢어지지 않도록 한 손을 안쪽에 대주고 한 손으로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화산석 무늬를 찍어줍니다. 이게 어떤 외부적인 어떤 걸로 찍느냐에 따라서 무늬가 달라지니까요. 이 부분도 재미있어요. 저는 이런 화산석을 많이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쌀이 빗자루라든가 볕단 이런 걸로 많이 찍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냥 밋밋하게 장미꽃만 붙였던 지난번 영상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이 화분 외벽도 돌무늬가 되도록 찍어주고요. 그리고 장미꽃도 붙여주니까 조금 더 느낌이 또 달라요. 깊이감이 있고 또 재미있어요. 요번에는 이런 것도 하고 꽃도 많이 붙이고 나비도 한 마리 붙여주고 이러는 바람에 영상이 거의 뭐 하루 종일 사실 뭐 꽃잎 만들고 이러는 거는 사실 미리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상이 사실은 더 길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미리 찍어 놨던 거를 제가 편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30분대로 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좀 빨리 영상이 돌아간다는 거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됐어요. 자, 이제 화분의 형태는 됐고요. 이제 밀대로 최대한 얇게 흙을 밀어서 꽃잎을 만들어 줄게요. 자, 장미꽃잎하고 레이스 부분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죠. 레이스 부분은 지금 할 거고요. 장미꽃은 지난번 장미꽃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지난번 요 전전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장미예요. 그거를 응용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활짝 핀 장미도 있고 몽오리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많은 꽃을 넣어 봤어요. 자, 이렇게 최대한 얇게 흙을 밀어서 찍어냅니다. 동그란 걸로 찍어내는데 병뚜껑 같은 걸로 찍어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걸로 찍어내도 되고요. 요거는 그냥 쿠키틀인가 봐요. 저도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렇게 많이 찍어냈어요. 자, 중간 과정은 다 생략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하루 종일 꽃잎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한 장을 동그랗게 말아서 말아준 다음에 그 다음 한 장을 붙여주는데 요번 장미는 지난번 장미처럼 이렇게 활짝 펴서 뒤집어진 장미가 아니고 몽오리처럼 피지 않은 이렇게 오므라드는 장미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른 이파리 위에 붙여주는데 윗부분을 좀 촘촘하게 붙여주시고 아랫부분을 조금 볼록하게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위쪽을 바짝 붙여주시고 밑에를 볼록하게 해서 약간 입체적으로 꽃몽오리 부분 같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활짝 핀 장미를 하고 싶으시면 그 다음 장 이파리부터는 붙이실 때 양쪽 끝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파리를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몽오리 같은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지난번은 완전 활짝 피게 뒤집어진 장미고 요번에는 몽오리 같이 이렇게 오므라들으면서 거기서 피어나는 그런 꽃이에요. 지난번보다 꽃잎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꽃을 만들고 붙이실 때 무게를 생각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한 장을 오므려서 이렇게 말아 주시고 그 다음 한 장 붙이는데 위쪽을 바짝 붙여 주시고 아래쪽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밑부분을 붙여 줍니다. 그래서 약간 꽃몽오리 같이 입체적으로 동그랗게 그런 스타일로 붙여 주시면 돼요.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대신에 꽃을 좀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 잎장을 더 붙여 주시면 되고요. 꽃을 작게 하고 싶다 하시면 자,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에요. 한 장을 말아주고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3장 정도를 윗부분을 쫀쫀하게 붙여주고요. 아랫부분을 둥그렇게 둥글려서 밑부분을 약간 꽃몽오리 스타일로 만들어주고요. 좀 송이를 큰 걸 원하시면 한 장 한 장 붙일 때 그 다음 잎부터는 양손을 눌러서 잎장을 뒤집어 주면 됩니다. 자, 지난번보다 조금 더 표정이 다채롭죠. 장미꽃이요. 지난번에는 거의 다 뒤집힌 꽃잎이었고 요번에는 오므러진 이파리에서 벌어지는 이파리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장미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장미는 조금 더 입체적이고 큼직큼직하고요. 요번 장미는 약간 아기자기하게 큰 송이, 작은 송이, 그 다음에 꽃몽오리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지금 중간 부분이 많이 지금 생략됐죠. 기본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꽃송이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지금 커트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얇게 흙가래를 밀어서 흙가래를 해 놓은 다음에 그 흙가래를 얇게 펴줍니다. 최대한 얇게 펴주세요. 이거는 화분이라 사실 약간 두꺼워도 상관없어서 얇게 제가 펴 주었고요. 지난번처럼 레이스 부분을 만들 건데 집에 레이스 찍어내실 게 있으시면 레이스 찍어내시면 되게 예뻐요. 근데 제가 지금 있는 레이스가 없어서 그냥 만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밀어주고요. 모양 틀로 해서 그 모란꽃 만들었던 모양 틀로 해서 끝부분을 제가 이렇게 꽃 모양처럼 레이스 느낌이 나도록 찍어 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다시 흙물을 묻혀서 끝부분이 갈라지지 않도록 손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레이스 이 부분을 지그재그 위아래로 해서 제가 이렇게 주름을 주고 붙여 줄 거예요. 말 그대로 주름을 만들 거라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주름을 잡아서 제가 이 자, 레이스 하나를 아까와 똑같이 무늬를 찍어서 지그재그 위아래로 해서 이렇게 레이스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최대한 얇게 눌러서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스크래치를 해서 흙물을 묻혀서 위쪽에 붙여줄게요. 아까 붙여주었던 레이스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화분이 이게 조금 화분으로 쓰다 보면 조금 거칠게 다룰 때가 있어서 잘 깨질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두껍게 너무 얇지 않게 했어요. 근데 조금 저보다 조금 더 섬세하신 분들은 얇게 해주셔도 돼요. 제가 조금 저는 약간 섬세한 거와는 조금 또 거리가 먼 성격이라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냥 두껍게 약간 두껍게 했어요. 쓸 때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요거 만들어서 예쁘게 다육이 심어줄 거거든요. 어떤 다육이가 심어질지 너무 궁금해요. 요 화분하고 어울리게 잘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육이 애들이 화분이 지금 너무 없어요. 저희 다육이 애들 예쁜 화분을 심어줘야 하는데 임자 만나서 가고 나면은 저희 애들이 심어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몇 아이들은 제가 요번에 한번 심어 놓으려고요. 저희 애들도 좀 호강을 해야 하는데 다 막 시집 보내놓고 나니까 저희 다육이들을 심어 놓을 화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한번 심어봐 줄게요. 자, 이렇게 부족한 부분 더 연결해서 밑부분까지 더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사이사이 갈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코사지 화분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불에 구울 때 많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꼼꼼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흙물 작업, 흙물을 발라주는 작업이 귀찮아도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꽃잎이라던가 약간 이런 레이스 붙이는 부분 이런 사이사이가 갈라질 수가 있어요.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분으로 쓰는 데는 갈라지는 거는 상관이 없어서 오히려 통풍도 잘 되고 좋아서 저는 갈라진 거는 그냥 저희 다육이들 심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마 한 번씩들 구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흙 작업하는 과정에서 암만 좀 이렇게 잘 한다 그래도 꼭 갈라지는 화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온의 열도 견뎌야 하고 중간중간에 잘 말려주는 과정에서도 얘네들이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제가 그냥 예쁜 다육이 심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레이스 부분 붙였고요. 이제는 그냥 장미꽃을 붙여 볼게요. 자, 이제 장미꽃 붙이는 작업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겠죠. 나비도 한 마리 붙여줄 거고요. 너무 기대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장미를 붙여 보겠습니다. 장미꽃 뒷부분이 너무 무거우면 화분이 무거워져서 앞으로 처지거나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을 얇게 오려주시고요. 그 부분에다가 스크래치를 내서 흙물을 묻혀주시고 이 흙벽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아래를 잘 쓸어서 붙여주시고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꽃은 얇게 코일링을 해서 꽃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훨씬 단단하게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흙물을 묻혀서 마무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잘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꽃 말고 꽃 한 송이가 굉장히 큰 꽃이 올라갈 경우에는 꽃 송이가 무거워서 흙벽에 붙여놔도 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흙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밑에다 코일링을 해주는데 그래도 그런 애들은 너무 무겁다 보니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코일링을 했는데도. 그럴 때는 앞에다가 흙가래를 높이 이렇게 길게 해서 지렛대 역할로 해서 대어주시면 돼요. 마를 때까지. 그러면 그 꽃이 잘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자, 보이시죠? 제가 중간중간에 꽃잎이 모자라서 계속 꽃잎을 찍어내고 만들고 또 찍어내고 만들고 지금 영상이 잘렸어요. 제가 다 편집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꽃잎이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계속 꽃잎을 계속 찍어내고 손질하고 그랬어요. 자, 지금은 나비를 제가 붙여주려고요. 나비 모양을 손질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비 날개를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붙여주고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오목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흙물을 묻힌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자, 위치를 잡아서 봤고요. 스크래치를 내준 다음에 흙물을 묻혀서 자, 가운데 둥글려서 흙물을 묻히고 붙여줄게요. 나비가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양손으로 꼭꼭 눌러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나비 한 마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커요. 느낌이 뭔가 좀 더 자유스럽죠. 꽃밭을 찾아가는 나비 한 마리가 굉장히 정겨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마리 나비도 넣어줘 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 꽃만 몇 개 채우면 끝나네요. 자, 제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편집을 짧게 하다 보니까 금세 끝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그 구독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쉽게 금세 한대요. 근데 본인이 만들어 보시면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저도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막 처음 하는 작업들이 많아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절대 안 쉬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해요. 자, 요게 이제 빠른 영상으로 돌리다 보니까 뭔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비를 한 마리 붙여 주었고요. 자, 이렇게 손질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꽃송이, 작은 꽃송이하고 꽃몽오리 부분마저 붙여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화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요 다음 영상은 아마 화분 요 하나하나 이제 말라가면 이제 채색도 할 거예요. 채색 영상도 올려드릴 건데 한 번에 다 해서 올려드릴까 아니면 하나하나 올려드릴까 고민스러워요. 지금요. 최대한 시간을 많이 안 잡아먹고 싶어요. 자, 이렇게 꽃몽오리 몇 개만 붙이면 영상이 끝이 나겠네요. 요번 영상에서는 화분 벽을 화산석으로 무늬 찍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장미꽃 크기별로 해서 꽃몽오리까지 자연스럽게 붙이는 거, 자, 요런 느낌. 나비도 한 마리 붙여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화분이 하나하나 마르는 애들을 칠을 해줄 건데요. 제가 잘 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또 하나씩 올릴 수도 있고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다 떠는 동안 벌써 많이 붙였어요. 자, 전에 장미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풍성하죠. 몽오리가 들어가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꽃몽오리는 붙일 때 모가지가 똑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코일링을 얇게 해서 밑부분에 꼭 붙여주세요. 안 그러면 머리가 똑 떨어지거든요. 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밑부분을 코일링을 해서 밑에를 부분을 지금 제가 해줬어요. 자, 어떠세요? 자, 자연스러운가요? 자, 몇 개를 더 붙여보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벌써 구독자 1000분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한 25명 정도 남은 것 같죠.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스톤 작업하는 걸 제가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요 화분들 이제 수제 화분 이렇게 만드는 것들, 장미꽃분들 채색하는 영상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죠. 자, 하나하나 올려드릴 테니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노하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또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하셔서 또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참 많이 배워요. 그래서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아는 것을 가르쳐 드리지만 저한테 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좋은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0분이 되고 10,000분이 되고 10만 분이 되고 100만 분이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꾸준하게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지워진 부분 제가 화산석으로 마저 마무리해 보고 있어요. 자, 오늘 굉장히 크고 화사한 화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어렵지 않죠?
사실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한 2번, 3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진짜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봐주시고요. 마무리